자, 이번에는 인간의 특성과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특성과 안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특성과 안전, 신뢰도가 뭡니까? 믿음이 있는 거,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 기계 관계에 있어서 기계는 사람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기계가 믿어야 되고, 기계를 믿어야 되는데 그 기계와 인간관계 체계에 있어서 신뢰도를 내는 과목입니다. 그 신뢰도, 시스템의 신뢰도, 그 신뢰도는 사람의 신뢰도와 기계의 신뢰도. 사람은 기계를 믿습니다. 설계를 할 때 기계가 사람에 맞추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기계에 맞춘 건 아니고 기계가 사람에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신뢰도에 있어서 시스템의 신뢰도, 인간의 신뢰도, 기계의 신뢰도, 즉 직렬 시스템의 설비의 신뢰도는 직렬 시스템, 직렬 신뢰도 R1, R2, R3 이것은 계산을 할 때 R1, R2, R3 땡땡땡 이렇게 직렬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병렬 시스템입니다. 병렬 시스템 신뢰도는 R은 1 마이너스 R1 1 마이너스 R2 1 마이너스 Rn 이렇게 병렬, 요거는 직렬, 요거는 병렬. 신뢰도 계산해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병렬, 직렬. 즉 시스템에서 이렇게 연결된 건 직렬이고 병렬은 이렇게 연결된 병렬이죠. 그래서 직렬 시스템은 그냥 그대로 곱하는 거고 병렬은 1 마이너스 R1, R2, R3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병렬, 직렬 시스템의 신뢰도에서 자, 요 공식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성능의 신뢰도, 인간의 신뢰도, 기계의 신뢰성 이런 것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 사람의 신뢰성 요인이 뭡니까? 주의력이죠. 주의력. 그 다음에 긴장의 수준, 의식의 수준인데 경험과 지식과 기술에 의한 수준. 이게 의식의 수준의 세 가지가 경험과 지식과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신뢰성 요인 세 가지다. 그럼 기계의 신뢰성은 뭐냐? 재질, 기능, 작동 방법이다. 리던던시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병렬 설계를 말하는 겁니다. 일부의 고장이 발생해도 전체의 고장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을 병렬 설계, 이것을 리던던시다 이렇게 표현한다. 리던던시.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타이어가 4개인 하나의 시스템을 볼 수 있다. 타이어 1개가 파열될 경우에 타이어가 앞 타이어 2개, 뒷 타이어 2개 있으면 4개로 됐습니다. 이게 4개인 하나의 시스템을 볼 수 있다. 타이어 1개가 파열될 확률이 0.01이라면은 타이어 1개가 파열될 확률이 0.01이랍니다. 이때 자동차의 이 타이어의 신뢰도는 구하라. 타이어 1개의 신뢰도는 이것이 파열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불신뢰다는 얘기죠. 신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뢰는 1-0.01. 타이어 4개 중에서 1개가 파열될 확률이 0.01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파열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는 0.09가 되는 거죠. 0.99가 되는 거죠. 0.99.
0.99. 신뢰는 0.99가 됩니다. 0.99. 그래서 이 0.99가 신뢰할 수 있는 게 이게 불신뢰도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걸 다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불신뢰 0.01.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거, 0.99가 되죠. 0.99가 된. 0.99.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0.99. 그럼 신뢰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개. 0.99를 4개 곱하니까 이건 5개 곱하니까 그죠? 저기 잘못했습니다. 4개 곱하는 거죠. 4개. 0.99, 0.99, 0.99는 0.9605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오타가 났네, 그죠?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4개입니다. 4개. 하나, 둘, 셋, 4개. 직렬관계기. R1, R2, R3, R4.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신뢰도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신뢰도. 이걸 알면 뭐 다 알아지는 겁니다. 자, 이게 B, C, D, E, F,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신뢰도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여기서 A와 G는 0.75를 했습니다. 0.75. B, C, D는 0.8. 그 다음에 F는 0.9.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뢰도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신뢰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자, 요 그림을 제가 다시 바꾸어 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똑같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거 한 덩거리, 요 A 요거 한 덩거리, 이거 한 덩거리, 요거 한 덩거리는 각각의 직렬이 됩니다. 직렬이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먼저 안에 걸 먼저 구합니다. 요 박스 안에 거. 요 박스 안에 구하면 BD는 서로 직렬이다. CE도 서로 직렬이다. 그러면 요거 구한 답, 요거 F는 서로 또 병렬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병렬 관계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BD가 0.8입니다. 0.8. 그러면 0.8, 여기서 B와 D는 0.8 곱하기 0.8은 0.64가 됩니다. CE도 0.8입니다. 0.8 곱하기 0.8. 그럼 여기 F는 0.9. 그러면 0.64, 0.64, 0.9는 병렬이다 이 말이에요. 병렬. 이것이 병렬이 되니까 병렬은 1 마이너스 0.64, 1 마이너스 0.64, 1 마이너스 0.9. 이것이
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답이 얼마 나와집니다. 나와지면 이 답이 예를 들어서 값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A 0.75 곱하기 요거 나오는 답 곱하기 요 G값 0.75 곱하면은 여기에 이 시스템의 신뢰도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그림에 있어서 요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BDCE의 먼저 값을 구하는데 BD는 서로가 직렬 개념이다. CE도 직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BD의 값과 CE의 값 88, 0.64입니다. 0.64입니다. 그러면 이 0.64, 0.64, 0.9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병렬로 계산합니다. 병렬로. 그래서 병렬로 계산하면은 1-1-0.64 1-0.64 1-0.9 요 값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요 값이 요 전체 값이 됩니다. 전체 값이. 이 값이 전체 값이 되니까 A 곱하기 이거 전체 나오는 값 곱하기 G 곱하면은 이것이 이 시스템의 신뢰도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병렬과 직렬 계산법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골격계란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손가락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다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골격계잖아요. 근골격계. 반복 작업에 의해서 근골격계는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과도한 힘, 무리한 힘을 사용해서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 근육, 신경, 계통에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이것이 근골격계다. 그래서 근골격계의 원인은 그냥 그대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반복 작업, 과도한 힘, 부족한 휴식 시간, 신체적 압박, 차가운 온도, 연속격 작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근골격계의 원인이다. 그럼 이것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근골격계 작업에 있어서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를 작업하는 사람들은 주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이상 하면 근골격계 이상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된다. 그러면 키보드, 마우스 조작이니까 이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 사람은 4시간 이상 하면 근골격계 부담이 온다. 그 이외의 작업은 전부 다가 2시간 이상만 해도 근골격계 부담이 된다. 막 위로 쳐다보는 작업을 2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목에 이상이 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시간 이상의 뭐 여러 작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한다든지 뭐 어떤 동작과 행동에 있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면은 근골격계 부담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마우스, 키보드 작업한 거는 4시간 이상이 되면은 근골격계 부담이 오고 그 외에는 2시간 이상 하면은 전부 다 부담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 관리. 환경입니다. 환경. 먼저 반사율과 휘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율. 휘광이 뭐냐? 눈부신 거예요. 햇빛에 눈이 빠진다 이 얘기입니다. 휘광.
반사율은 조도분의 광도 곱하기 100, 이것이 반사율 공식입니다. 이 반사율의 추천 반사율이라서 바닥은 20에서 40%, 가구, 책상, 사무인이 25에서 45%, 창문, 벽은 40에 60%, 천정은 80에서 90%. 그래서 반사율이 천정이 가장 높죠. 추천 반사율이. 그 천정에서 벽을 타서 창문을 통해서 책상을 통해서 바닥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수치는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휘광, 눈부심에 광원으로부터 직사광선 휘광을 처리한 건 뭡니까? 눈부심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블라인드 치고 창문에. 그러면 빛을 차단하잖아요. 블라인드 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리개, 갓, 차양, 모자, 차양 쓰고 사람 지금 뭐 선글라스도 하나의 차양 방법이죠. 사무실 같으면 블라인드를 치고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창문, 뒤우개, 날개, 뭐 발, 블라인드죠. 그냥. 그 다음에 반사 휘광 처리. 반사돼 가지고 눈부심이 되는 것을 처리한 것은 휘도를 줄인다. 조명 수준을 높인다. 집에서 컴퓨터를 본다든지 텔레비 볼 때 불을 끄는 거하고 불을 켜는 거하고 눈의 피로도가 틀립니다. 불을 켜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눈이 피로를 줄입니다. 여기서 간접 조명 수준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도와 광도가 있습니다. 조도. 이 조도는 물체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를 즉 표면 밝기의 정도를 조도를 한다. 거리가 멀수록 조도는 감소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즉 룩스는 1칸델라 전광원으로부터 1m 떨어진 면에 비치는 빛의 양이다. 그래서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다.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다. 그럼 광도는 뭐냐? 단위 면적당 표면에서 반사되는 방출되는 광량을 광도로 한다. 광도로 한다. 그 다음에 대비, 표적과 배경의 밝기 차이를 말한다. 슬라이드를 비추었을 때 표적, 배경의 밝기는 스크린이 될 것이고 표적의 밝기는 그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배경의 대비는 배경의 광도분의 배경의 광도 마이너스 표적의 강도 곱하기 100이 대비다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냥 공식으로 일단 잠깐 보시고 문제는 조도 구하는 공식 요거는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조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반사율, 광도, 조도, 대비율 구하는 공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뭐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조도 요거 꼭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대비율 요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요 문제는 넘어가고 자 방금 조도 구하라고 하는 공식에서 2m의 조도가 120룩스일 때 3m의 조도는 몇 룩스인가? 조도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이다. 공식을 딱 적어 놓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대입해 볼게요. 2m에서 조도가 120, 조도가 주어졌습니다. 120룩스는 2m는 2의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광도를 구해야 된다. 광도는 안 주어졌잖아요. 이럴 때 2m에서 조도가 120룩스를 하면 3m에서는 조도가 몇 룩스이냐 이렇게 물을 때는 첫째 2m에서의 광도를 구한다요. 광도를 2m에서의 광도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3m에서
조도를 구하면 된다. 3m 조도를 구한다. 2m에서 광도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3m 조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구하면은 480이 되죠. 여기서 광도는 광도는 480이 됩니다. 즉 이렇게 곱해지니까 48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도 480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광도 480 구했으니까 2m에서 조도니까 3m의 조도는 3m의 조도는 3m에서 3의 제곱분의 광도 구했습니다. 480.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9분의 480은 얼마 나온다? 53.33이 나온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조도 구하는 이게 시험에서 그냥 계산 공식에서 필기든 실기든 계산 공식에서 이 공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앞에 숫자만 틀립니다. 2m에서 121대 3m 얼마냐. 예를 들어서 3m에서 조도가 뭐 361대 5m는 얼마나 똑같은 거죠. 이 공식만 알면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처음에 제시한 조도에서 광도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질문하는 메타에서는 조도를 구하는 겁니다. 광도를 구한다 하는 것. 자, 그리고 작업 환경과 인간공학을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작업장의 조도 기준입니다. 작업장의 작업 조도 기준은 초정밀 작업, 아주 초정밀 작업일 때는 조도 불의 밝기가 얼마냐? 750룩스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밀 작업은 300룩스다. 보통 작업은 150룩스다. 기타 그 밖에 75룩스다. 기타 통로도 75룩스입니다. 우리 작업장의 통로도 75룩스. 저 해안가에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안전 통로에도 조도도 75룩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밖에 작업을 하는 얘기는. 그래서 초정밀 750룩스, 정밀 300, 그러니까 300에서 2분의 1, 150, 150에 2분의 1, 75. 그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검정 바탕일 때, 흰색 바탕일 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음입니다. 소음. 이 소음은 85데시벨 요 작업장은 소음 작업장이다. 85데시벨은 소음 작업장입니다. 90데시벨부터 115데시벨은 요거는 강렬한 소음 작업장. 강렬한 소음 작업장. 120에서 130에서 140은 충격 소음 작업장. 충격 소음 작업장. 기본적으로 85데시벨은 소음 작업장이다. (85데시벨은) 소음 작업장, 90에서 115는 강렬한 소음 작업장, 120, 130, 140은 충격 소음 작업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데시벨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것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9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시간, 하루 8시간 했을 때는 90데시벨은 8시간을 일을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5데시벨이 증가할 때마다 근무 시간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씩 쭉쭉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90데시벨이 85데시벨 되면 어떠냐? 5데시벨 적어지면 배로 시간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루에 16시간 근무는 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빼놨지만은 만약에 5데시벨이 줄어들면은 16시간 일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0데시벨은 하루 8시간 노출 기준이 8시간인데 5데시벨이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2분씩 줄어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 충격 소음 작업장은 120, 130, 140인데 120dB 이상인 소음이 1초 간격으로 발생한 횟수가 하루에 10,000회, 1,000회, 100회 발생된다. 1일 발생 횟수가 요거 11,100회.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1,100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0회, 1,000회, 100회. 120, 130, 140에서 1일 발생 횟수가 충격 소음 작업장에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표들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요와 요 표는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음 통제 방법, 소음을 통제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소음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면 되는 거죠. 소음이 나지 않도록. 근데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의 적정 소음 작업장, 즉 하루 90dB 이하가 유지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통제한다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쇠로 망치로 쓰는 것을 거기에 우레탄이나 플라스틱으로 쓰면은 소음이 좀 적게 나겠죠. 그것도 하나의 대체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격리 덮어 씌운다든지, 씌우개. 그 다음에 차음장치, 뭐 사무실 같으면 방음장치, 영화관에 방음장치 하죠. 그런 것들이 소음을 통제하는 방법의 수단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음을 통제하는 방법은 제거, 통제, 격리, 방음, 차음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성통신과 소음 환경 관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AI, 명료도 지수다. 회화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이해도를 추정한다. 음성을 아주 작은 주파수 대역폭의 성분을 나누고 각각 음절 명료도에 공헌하는 정도를 명확히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음절 명료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는 명료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옥타브대의 음성과 잡음의 데시벨 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합산하는 겁니다. AI 명료도 지수 구하는 것, 나중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MAA라고 해서 최소 가청 각도. 음량의 속도에서 영향을 받으며 소음이 환경보다는 소리의 방위각과 관련이 있다. 위치가 정면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측면으로 갈수록 둔감해진다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MAA, 최소 가청 각도이다. AI, 명료도 지수를 말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명료도 지수에서 말소리의 질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방법으로 명료도 지수를 사용했다. 그림에서 같은 경우에 명료도 지수는 얼마인가를, 요거는 표로 다 주어집니다. 말소리, 방해 자극, SN 주어졌을 때 요게 저 레벨에서 다 주어집니다. 이게 말소리 중요도의 가중치, 명료도 지수는 요거와 요것을 곱한다 이 말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요거 곱한 겁니다. 이것도 요것을 곱합니다. 이거 다 곱해서 다 합산하는 겁니다. 이것이 명료도 지수다. 즉 이게 여기다 말소리 가중치와 말소리 여기에다가 곱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곱의 그 합을 명료도 지수로 계산해낸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면은 여기에 옥타브대의 음성과 잡음의 데시벨 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해 가지고 그것을 합계내는 것이다. 합계내는 것이다. 이게 명료도 지수 구하는 계산 공식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잘 나오진 않는데 좀 난이도를 준다고 만든 출제했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출제되었다. 이게 나오면은 가중치, 이게 가중치, 명료도 지수와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다 합산하는 것이 이것이 명료도 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PSIL이라서 음성 간섭 수준이다.
옥타브 밴드 측정 음압 레벨 데시벨에서 계산된 음향 매개 변수로 통화 이해도에 끼치는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다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다. 그 다음 PNC에서 선호 소음 판단 기준 곡선이다. 소음을 1대1 옥타브 밴드로 분석한 결과에서 실내 소음, 회의실, 사무실, 공장을 평가하는 지표에 쓰인다. 회의실, 사무실, 공장을 소음을 평가하는 지표하면은 PNC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AI 명료도 지수, 그 다음에 MAA 최소 가청 각도, 그 다음에 PSIL 음성 간섭 수준, PNC 선호 소음 판단 기준 곡선, 이런 게 네 가지가 있다 하는 정도만 가볍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청력 손실과 성격에서 청력 손실은 4000Hz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4000Hz 체크해 주세요. 4000Hz에서 청력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노출되는 소음 수준에 따라 나타난다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까 앞에서 나타내는 거고 85dB에서 배, 요 5dB 또 여기서 배, 여기서 만약 5dB 증가하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줄어든다 하는 것. 지난번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 브랭크를 줘가지고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묻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TWL합니다.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이건 공식이 16.61 로그 100분의 D 플러스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입니다. TWA는 시간 가중 평균 소음 수준의 데시벨로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D는 누적 소음 노출량, 즉 가동 기준 시간분의 가동 시간. 기준 시간이 즉 90dB에서는 8시간, 기준 시간은 8시간인데 가동 시간은 4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나왔다 하면 이건 8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자, 소음 노출 수준 공식에서 소음 노출 여기서 T1분의 C1, T2분의 C2 땡땡 요거는 노출 하루의 노출 기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90dB에는 하루 8시간입니다. 노출 허용 기준이 이게 기준치예요. C는 측정 실제 노출 시간입니다. 측정했을 때 노출 시간입니다. 요거는 허용 시간, 노출 허용 시간. 이건 실제 측정 시간. 그러니까 90dB면 허용 시간은 8시간인데 측정해 보니까 이게 4시간 나왔다 하면 8분의 4라는 얘기입니다. 95dB에는 90dB에는 4시간 나왔다 하면 8분의 4가 되고, 만약에 95dB에는 허용 시간이 4시간입니다. 근데 측정해 보니까 2시간 나왔다 하면 이게 4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거 하나 더하고 또 4분의 2 더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 되면 이거 전부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것이 소음의 노출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출 수준이다. 이 노출 수준이 100이 넘으면은 퍼센트제로서 100%가 넘으면은 부적합 작업장이다. 이렇게 판별합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실내 작업장에서 소음 측정 결과 8시간 작업하는 동안에 85dB에 2시간, 90dB에서 4시간, 95dB에 2시간이 노출되었다. 이럴 때 소음 노출 수준을 구하시오. 자, 봅시다. 85dB에는 16시간이 허용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6분의 2시간 나왔다 했으면 저기 노출이 플러스 90dB에는 8시간 돼 있습니다. 허용 시간이 8분의 측정은 4시간 나왔다. 더하기 95dB에는 허용이 4시간 되어 있습니다. 4분의 측정은 2시간 나왔다.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공통분모 찾는 거죠. 더하기 분수에는 공통분모가 16이죠. 16분의 2 플러스 요거는 2를 곱해서 여도 2를 곱해야 되죠. 8 플러스 여기는 4를 곱해서 여도 4를 곱해야 되죠. 8 플러스는 16분의 18이 되죠. 18. 이것은 1. 얼마 되겠죠? 1.12 1.12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곱하기 퍼센테이지는 100%를 하니까 112.5%가 된다. 퍼센트가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100% 넘었어요. 넘었어요. 이 작업장은 소음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다. 즉 부적합한 사업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